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3단원 열 4강 열팽창 시작하겠습니다. 1. 열팽창. 물체가 열을 받아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열팽창이 일어나는 까닭. 열을 받아서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열팽창이 일어나는 까닭입니다. 이 열팽창 정도, 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체와 액체를 비교해 볼 때 고체보다는 액체가 열팽창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 액체의 열팽창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체의 열팽창 정도는 물질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샤를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열팽창 정도는 물질에 관계가 없이 같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체의 열팽창 정도는 생략하고 고체의 열팽창, 액체의 열팽창 이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의 열팽창. 고체는 가열을 하니까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니까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지 않고 많이 팽창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열팽창은 있지만 크게 팽창하지는 않습니다. 액체의 열팽창은 가열을 하니 많이 팽창합니다. 운동 상태를 여기 두 줄로 표현했다면 여기에서는 네 줄로 표현했죠. 운동이 좀 더 활발해졌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웠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부피가 고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더 커다. 액체의 열팽창 실험을 봅시다. 물과 에탄올을 플라스크에 담아놓고 뜨거운 물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은 것은 가열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이 가해지니까 물과 에탄올이 팽창했습니다. 처음 높이는 이 정도였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물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에탄올은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높이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 정도를 고체보다는 더 크게 일어나는데 액체 중에서도 물과 에탄올을 비교한다면 에탄올이 더 크다. 물보다는 에탄올이 더 열팽창 정도가 크다. 그래서 열팽창이 일어나는 까닭은 열을 받으면 입자 사이 운동이 첫째로 활발해지고 다음으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열팽창의 활용, 바이메탈을 보겠습니다.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입니다. 열팽창 정도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런 두 금속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여기에 가열을 하게 되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많이 팽창하고 작은 금속은 적게 팽창합니다. 이걸 보니까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냉각할 때 보겠습니다. 냉각을 시키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많이 수축하겠죠. 근데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은 수축을 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큰 금속은 이렇게 수축을 할 테니까 어느 쪽으로 휘어지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휘어지죠.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이걸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온도가 높아지면, 즉 가열을 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이걸 기억하면 냉각할 때는 반대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냉각하면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가열하면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바이메탈을 전기 다리미와 화재 경보기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바이메탈을 활용했는데 노란 색깔을 열팽창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흰 색깔은 열팽창 정도가 작은 B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바이메탈을 여기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전원이 끊어져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죠. 이때는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가열하면 작은 쪽으로 휘어지죠. 이쪽으로 휘어져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이 부분이 붙어버리겠습니다. 전원이 켜지게 되는 거죠. 이게 붙으면 전원이 연결돼서 전류가 흐르죠. 떨어지면 차단이 돼가지고 전원이 끊어졌습니다. 전기 다리미를 사용할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옷감이 타버리죠. 어느 정도 오르면은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차단돼서 더 이상 오르지 않죠.
조금 열이 식으면 다시 전원이 붙어서 전류가 흘러서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전기다리미에 있는 바이메탈의 역할입니다. 화재 경보기에도 바이메탈을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휘어져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전원이 흘러서 경보기를 타종을 치게 되는 거죠. 소리가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죠. 그래서 이렇게 휘니까 전류가 흘러서 경보기가 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이메탈의 활용입니다. 전기기구에 있어서 온도 조절 장치나 화재 경보기에서 스위치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때 바이메탈을 활용합니다. 2. 고체의 열팽창의 활용. 먼저 가스관. 가스관 파손을 막기 위해서 구부러진 부분을 만듭니다. 구부러진 부분이 열에 의해서 팽창하게 되면 약간 펴지면서 끊어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가스관은 파손을 막기 위해서 구부러진 부분을 만든다. 열팽창을 활용한 겁니다. 철로나 다리의 이음새. 철로나 다리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둡니다. 틈을 두게 되면 여름에 철로나 다리가 팽창해서 늘어나더라도 휘어지지 않는 거죠. 그 틈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도 휘어지진 않습니다. 만약 틈이 없고 철로를 그대로 한 판으로 둔다면 이게 팽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휘어지면은 열차 사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철로나 다리의 이음새는 틈을 두어서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막는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팽창하더라도 서로 비슷하니까 분리되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상태로 팽창하니까 건물이 안전하겠죠. 실험기구나 내열유리 조리도구 이런 것들, 열팽창 정도가 작은 내열유리를 사용하는 거죠. 열팽창 정도가 크면 사고가 나겠죠. 팽창하면서.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작은 내열 유리를 사용해서 실험기구나 조리도구에 활용합니다. 그 다음 충치치료의 충전재. 우리 충치를 있은 부분을 파내고 충전재로 메꾸는데 그 충전재와 지하가 서로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재료라 해야 되겠죠. 비슷하지 않으면 충전재가 금방 파손되어서 분리되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다음 액체의 열팽창에 활용해서는 주로 온도계죠. 알코올 온도계나 수은 온도계. 온도계 구부에 알코올이나 수은이 들어있죠. 그게 열을 받으면 팽창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가죠. 알코올 기둥 높이가 올라가고 수은주의 높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온도를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비례해서 팽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팽창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을 한다.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크다. 그리고 액체 중에서도 물보다는 에탄올이 더 크다. 기체의 열팽창 정도는 이 단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체의 열팽창 정도는 종류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세 가지 금속 막대로 바이메탈을 만들어 가열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휘어졌다. 금속들의 열팽창 정도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먼저 처음 A, B를 보면 작은 쪽으로 휘어지니까 이게 작고 A가 더 큽니다. 가열을 했죠, 지금. 여기 또 가열을 하니까 C 쪽으로 휘어졌으니까 C가 더 작습니다. A는 B, C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B, C만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B, C는 C가 더 작네요. C 쪽으로 휘어졌으니까. 그래서 열팽창 정도는 A 가장 크고 그 다음 B, C입니다. 2번. 부피가 같은 액체 4가지를 플라스크에 넣고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액체의 부피 변화이다. 열팽창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이것이 처음 높이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가열이 된 거죠. 가장 부피가 많이 올라간 게 열팽창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가장 많이 팽창한 것은 에탄올이죠. 그럼 이걸 다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물이 가장 작고 그 다음 글리세린, 그 다음 식용유,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가장 큽니다. 3번.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만든 바이메탈이다. A가 더 큽니다. A가 더 큰데 바이메탈을 가열할 때, 가열하면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했죠. 작은 게 B입니다. B 쪽으로 휘어지니까 C가 되겠네요. C. 냉각할 때는 반대죠.
A쪽으로 휘어진다. 4번 화재 경보기는 바이메탈을 이용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오. 현재는 전원이 끊어져 있으니까 화재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아래로 이렇게 휘어져야지 전원이 연결돼서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화재가 났을 때 휘어져야 되니까 작은 쪽으로 휘어지니까 철이 더 작다. 구리가 더 10팽창 정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아래로 휘어진다. 그래야 경보기가 울리니까. 맞습니다. 2. 바이메탈은 경보기의 스위치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3. 10팽창 정도는 구리가 철보다 작다. 아닙니다. 구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5번 10팽창의 활용예로 옳은 것.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10팽창 정도가 비슷한 걸 사용했죠. 두 개가. 그래서 건물이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프라이팬의 바닥을 금속으로 만든다. 이것은 비열이 작은 것이죠. 금속은. 비열이 작으니까 금방 뜨거워집니다. 금방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다리나 철로에 틈을 두어서 파손을 막는다. 10팽창 되더라도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틈을 두는 거죠. 맞습니다. 찜질팩에 물을 넣어 사용한다. 비열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이 금속과 물을 넣은 이유는 다 금속은 비열이 작아서 빨리 데워지게 하기 위해서. 찜질팩에 물을 넣은 것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따뜻함을 유지하겠죠. 금속은 비열이 작아서 금방 데워지는 거죠. 비열이 작은 것은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는다. 비열이 큰 것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2번과 4번은 비열의 활용예이고 1번, 3번은 열팽창의 활용입니다. 6번 열팽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체크하시오. 1. 물질의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물질을 가열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와 크기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 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물질을 가열할 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맞습니다. 가열하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4. 같은 물질은 고체 액체에서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다. 아닙니다. 액체일 때는 좀 더 열팽창 정도가 더 커지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 열팽창은 물질을 가열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7번 철, 구리, 알루미늄 막대 끝을 바늘에 연결하여 가열하였더니 바늘이 돌아간 모습이다. 열팽창 정도가 가장 큰 금속은 가열하면 좀 더 팽창한 것은 많이 돌아가겠죠. 이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돌아간 것은 팽창 정도가 큰 것이죠. 연결되어 있던 것이 늘어나면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이 가장 큰 겁니다. 알루미늄. 순서대로 다시 써보면 철이 가장 작고 구리, 알루미늄이 가장 크다. 여기까지입니다.